그 편의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편의점 한번 차려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카더라 통신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GS를 할지, 이마트24를 할지, 세븐일레븐을 할지, 결국 이 브랜드 중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평균 나오고 있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매출이 검증된 자료는 정보공개서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자료는 정보공개서상 GS,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의 평균 매출입니다. 딱 평균 매출을 보셨을 때 내가 어느 브랜드를 선택해야겠다고 느낌이 오십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을 하고 접근하셔야지만 내가 상권을 바라보는 눈이나 이 프랜차이즈를 접근할 수 있는 이 방향이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상 매출을 확인하면 이제 내가 오픈을 했을 때 이거보다 이제 얼마 이상 나왔을 때 수익이 날 거고 이거보다 안 됐을 때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후보점이 결정이 되면 이제 편의점 점포개발 지원이 그 후보점 인근, 그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가맹점 상호 및 이제 매출액 자료를 줍니다. 이 자료를 그냥 단순히 사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10개 매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장을 가보고 그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내가 이 정도 매출의 자리에는 이렇게 나오겠다. 대략 가이드가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 자료를 잘 보시고 그 상권을 계속 확인하다 보시면 이 후보지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아닌 건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주는 그 자료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자료는 그 면적당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 상권에서 이제 이 면적당 대략 얼마를 파는지, 이 상권은 평수가 큰데 더 잘 나오는지, 아니면 작은데도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담배가 많이 파는 거 아닐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보면서 그 매출 자료를 비교해보고 검증해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주변 매출을 확인하고 이제 검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는 이제 일반 상품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담배 매출이 많이 나가게 되면 마진이 적게 됩니다. 만약 임금 매출이 유난히 높다면 근처에 관공서나 회사가 많아서 담배 매출 비중이 높은 특수 매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실제 순수익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해당 점포의 담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본사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공개서 자료를 보고 이제 평일 낮, 주말 저녁 등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방문해서 실제 유동인구, 고객 연령층, 주변 경쟁 점포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점주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이 상권, 내가 하고자 하는 상권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편의점 창업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매장 평수입니다. 뭐 가끔 보시면 내가 투자비를 적게 해서 편의점은 작게, 아담하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셨습니다. 결국 그거는 앞으로 편의점 시장에서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편의점은 그냥 한 15평, 한 20평 미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쉬울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앞으로도 소형 편수 편의점은 생존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즘 잘 되는 편의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30평 이상, 40평, 심지어 50평까지 매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편의점 회사들이 1년에 몇 개 정도 생기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1000개 이상 생겼지만 지금도 이제 브랜드별로 900개에서 1000개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있는 매장에 경쟁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경쟁점을 오픈하는 1차 조건 하나가 작은 매장이 잘 돼? 그거를 이제 편의점 점포개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 매장 인근에다가 2배, 3배 넓게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소형 매장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대형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매장은 바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대형 매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계속 요즘에 편의점 큰 매장을 가보셨겠지만 계속 편의점 상품 구성은
일본처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신상품을 들여놓고 계속 매장 구조를 바뀌어줘야지만 매출이 늘어나는데 10평짜리 매장에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매장을 해야지만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덧붙이면 넓은 평수는 다양한 상품을 갖출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특히 최근 편의점 핵심 성장 동력인 주류, 냉동식품, HMR 이런 상품들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상품 구색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미끼이자 우리 매장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본사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신상품은 보통 대형 매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 대형 매장은 초기 투자비와 월세 부담이 높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편의점은 입지 싸움을 넘어 공간과 컨텐츠 싸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월세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1등 편의점을 꿈꾸신다면 그 작은 편의점이란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넓은 공간에 가능성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대략 얼마를 팔았을 때 이제 얼마를 가져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상권을 바라볼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까 정보공개서상 그 시사가 얼마 정도 팔았는지 보셨을까요? 약 한 18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일매출 180만 원 기준으로 이제 대략 얼마 버는지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편의점 회사들은 다 대동소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게를 얻는 가맹점으로 한다고 하셨을 때 배분율이 점주님이 70%, 회사가 30%를 가져갑니다. 그럼 70%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약 하루에 180만 원 판다고 했을 때에는 한 달에는 약 5,4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상품 마진율 30%를 빼면 이제 약 1,400만 원이 이제 가맹점주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 배분율을 나눠야 되는데 점주님이 70%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제 임대료를 제외하고 이제 전기세 기타 다 제외하고 인건비는 26년 기준 1,320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8시간 점주님이 근무하고 16시간을 주유수당이랑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약 140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추후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익보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80만 원 파는 게 정보 공개서상 중간값일 수 있겠지만 180만 원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 이 손익을 보시고 정말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만 내가 창업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정산서를 보고 정말 창업을 하셔야겠다고 느낌이 드실까요? 그래도 이제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정산표를 보셨을 때 그 배분율 70%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협상하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편의점 회사도 이 자리의 예상 매출을 높게 보면 이 배분율을 계약할 때 실제로 7대 3이 아니라 배분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배분율 70%일 때 130만 원 팔 때의 기준이고 실제로 평균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그 10% 차이가 거의 정상금의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 배분율 계약하실 때 7대 3이 아니라 이 배분율을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높게 받으셔야지만 혹여나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그리고 예상대로 잘 나오더라도 점주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이 배분율 협상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편의점 창업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우선 그 정보 공개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드시 대형 매장을 오픈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손익계산서를 정확하게 머리에 두시고 현장을 나가시면 좀 더 이제 매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창업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편의점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이제 GS나 CU를 선택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마트24도 분명 좋은 회사지만 이제 1, 2 업체들이 상품 공급에 대한 이제 바잉 파워도 있고 계속 신상품도 1, 2 업체로 위주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는 이제 GS나 CU, 이제 세븐일레븐 이마트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1, 2 업체를 선택하시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그 이마트24 창업에 대해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GSCU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마트24면 이제 얼마를 벌지 수익 구조랑
만약에 진짜 편의점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 GS나 CU를 해야 될지 이마트 입사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째, 이제 편의점을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그 자리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제 브랜드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출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정보공개서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우선은 CU는 연 6억 2천만 원 정도 팔고 있고 GS25는 6억 4천, 세븐일레븐은 5억 원 정도, 이마트24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 4억 3천만 원 연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매출 기준으로는 CU가 172만 원, GS25가 175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세븐이 138만 원, 이마트24가 120만 원으로 CU GS25보다는 이마트24가 한참 이제 매출이 좀 낮은 것으로 이제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CU GS25도 최근에는 이제 100개 매장 기준으로 한 24개가 한 24%가 24시간 미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트24는 반대로 그보다도 이제 한참 더 많은 매장들이 24시간 미운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24시간을 미운영한다고 하면 영업시간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우선 이제 간략하게 이마트24 창업비를 보시면 거의 GS랑 CU랑 비슷합니다. 그냥 상품비 1,600만 원, 소모품비 가맹비에서 2,420만 원이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경영주 수익 배분인데 24시간 미운영할 때는 이제 71%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이마트24의 장점은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기본에 150만 원이 고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이 크게 나올 예상대 점주님들이 GS를 하시다가 이제 배분율이 많이 이제 회사에 뜯기는 게 많았어요. 이마트24를 많이 갈아타긴 했는데 이마트24가 이 고정 150만 원 하다 보니까 본사 수익이 나지 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71%이 배분율 형태로 바꿨고요. 이 구조로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GS나 CU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마트로 가는 일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마트 하시는 분들이 GS, CU로 이제 많이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마트24 1매출 120만 원 기준으로 한번 수익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24 손익 장표는 특히 이마트24는 대부분 24시간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24시간 안 하는 이제 조건, 이제 배분율 이제 71% 가맹점주님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수익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보면 12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한 3,600 정도 월 매출 되고요. 이제 상품 마진 26%. 이 상품 마진이 또 이마트24의 단점인데 GS CU보다는 확실히 매장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잉 파워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마진이 GS CU보다 한 3, 4% 현격하게 이제 낮은 게 또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26%를 적용하면 이제 120만 원 기준으로 매출이익은 8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임대료 평균 한 200만 원을 넣고 쭉 계산해 보면 인건비는 이제 솔직히 8시간 더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더 손익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28시간 채용, 최저임금 1030원 적용하고 주휴수당 없는 대부분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쪼개기 근무를 많이 세웁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인건비 8시간 기준으로 월 한 243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이 비용 총 합산해서 120만 원 팔 때 마이너스 90만 원 정도 되는 매장입니다. 여기서 뭐 소득세, 의료보험비도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여기서 한 2, 30만 원 더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정보공개서상 기준으로 120만 원 판다고 하면 완전히 이제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상태입니다. 그 옆으로 쭉 보시면 결국 이제 손익분기점이 150만 원인데 이 24시간 안 하고 150만 원 판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마트24를 창업한다고 하시면 150만 원 24시간 안 하고 15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최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 되는 매출을 찾아야지만 이제 적자를 좀 면할 수 있는 구조니까 자리를 보실 때도 머릿속에 정확하게 200만 원 파는 입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 정도 150 팔고 단계적으로 좋아지겠자라고 접근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200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편의점이 일본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정말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입지가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작은 매장들은 매출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웬만하면 임대료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매장 평수를 크게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이제 편의점 이마트24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가 노브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문의를 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노브랜드를 입점시키면 주택가 상권에 고객을 유입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단점이 좀 있는 게 노브랜드 상품은 기본적으로 마진이 엄청 낮습니다. 마진율이 30% 내외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노브랜드를 찾은 분들이 뭐 그거를 이제 별도로 구매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왔던 고객들도 상품군이 겹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뭐 짱구라는 과자가 있을 때 일반 상품이 2,000원, 노브랜드는 1,500원 했을 때 뭐를 사겠어요? 그 노브랜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폭발적으로 내방객이 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노브랜드가 들어갔을 때 경쟁력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이제 매출 마진 구조를 이제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노브랜드가 들어온다고 이제 혹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잘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의점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마트24보다는 GS나 CU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품 마진 자체가 이마트24보다는 GS, CU가 3, 4%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월 3천만 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3%면 월 90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두 브랜드가 이마트24보다는 앞서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들이 신상품을 인식하기에는 이마트24보다는 GS, CU가 예를 들어 편스토랑도 있고 흑백 요리사 상품도 있고 이 부분이 더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이마트보다는 GS나 CU로 이제 내방하는 확률이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이제 편의점 한다고 하셨으면 이 두 개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개인적으로는 점점 이제 편의점이 너무 포하기 때문에 아까 손익표 보셨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신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이제 아파트나 이런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확실한 자리에 창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그 편의점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고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 하면 얼마를 벌지, 또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브랜드를 해야 될지 이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또 만든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한 세븐일레븐 8년 정도 이제 점포 개발 업무를 했었고 또한 저 세븐일레븐 매장도 했었고 CU, 이마트24, 지금 망한 홈플러스까지 다 브랜드를 운영을 해봤고요.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전달드리면 분명히 창업자분들이나 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편의점 점포수를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가 23년 기준으로 이제 55,080개, 지금은 일본은 지금 55,600개 정도로 21년부터 이제 조금씩 매장 수가 일본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정도에 이제 세븐일레븐을 15년 퇴사했을 때에도 매장이 한 7,000개 정도 됐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매장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오픈할 데 없다라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24년 기준으로 지금 CU가 18,000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에 CU나 GS든 2만 개 이제 매장을 확보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일본 수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인데 편의점 수가 55,000개.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지금 55,000개로 결국에는 시장 사이즈만 봐도 일본보다 매출이 이제 반 이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데도 계속 편의점 창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우리나라는 취업 시장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막상 내가 창업을 해야지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은 나만의 이제 아이디어나 그렇게 개성을 살려서 이제 개인 이제 브랜드 커피나 개인 이제 외식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도 많지만 막상 40, 50대, 60대 은퇴자들이 창업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나는 편의점을 하지 말아야지, 치킨집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막상 딱 시장에 나오면 편의점이랑 이제 치킨집밖에 할 수가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고 다 외관에 봤을 때 편의점 속은 힘들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매장을 하고 이미지상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시장에 많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큰 거는 원래 편의점 회사가 과거에는 CU, GS,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이렇게 등등 있었지만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을 인수를 했고 지금 이제 CU, GS, 이제 세븐일레븐, 이마트24만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이마트24도 내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몇 개월간은 아예 이제 오픈을 하지 이제 시급 출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편의점 업계는 CU, GS 20으로 거의 양분화됐다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도 안 되는 게 편의점 왜 할까 하면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고 결심한다면 막상 선택할 아이템이 없습니다. 분명히 편의점 수익 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마진이 되게
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도 보면 치킨집도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 결국에는 창업이 어떤 브랜드들인지 이제 좋은 이제 창업 아이템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돈돼, 이거 하면 돈돼. 제 개인적으로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요. 가끔 이제 뭐 탕후루나 이런 반짝 아이템들은 나오지만 그것도 결국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창업을 한다고 하면 큰 돈 벌기는, 특히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는 큰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편의점 또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규 맨땅 자리에 들어가는 건 솔직히 뭐 상권 분석을 하겠지만 오픈을 해야지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증된 자리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검증된 자리라고 하면 기존 이제 편의점을 하고 있는, 매출이 나와 있는, 또 슈퍼가 잘 되고 있는 이런 매장을 선택해서 그 매출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그걸 판단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제가 뒤에 설명드려야겠지만 편의점의 가맹 구조, 이제 배분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슈퍼를 이제 인수해서 오픈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그 편의점 회사들도 그냥 뭐 가맹 기본 계약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권리금도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확실한 검증된 자리를 들어가야지만 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지금 한 편의점 지금 뭐 브랜드 한 12년 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저는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편의점 회사들이 이제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점점 일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을 협소하게 오픈하면 장기적으로 매출을 이제 끌어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임차료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평수를 크게 가져가야지 장기적으로 상권도 잡을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편의점에서 가맹 조건을 설명드리면 뭐 CU나 GS나 세븐일레븐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 계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5년 계약이고요. 이제 회사가 인테리어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뭐 상품 보증금 다 포함해서 뭐 그림에 나오는 것도 한 2,200만 원 수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배분율입니다. 이제 가맹 조건은 인테리어를 해주는 대신 5년 계약이고, 대신에 매출, 상품 마진의 이익의 70%를 이제 점주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뭐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이제 임대료도 오르기 때문에 이 고정 70%를 운영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웬만한 매출로는 이제 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검증된 자리를 해야 된다. 검증된 자리는 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리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좀 확실하기 때문에 그 7대3 계약이 아니라 75%, 80%, 85%까지 이제 배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 검증된 자리를 오픈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꼭 계약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대3 기본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절대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 기준, 정보 공개서에 나온 이제 매출을 토대로 이제 편의점 하면 얼마 벌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U 시사 이제 평균 매출은 연 6억 2천 정도 되고요. 이제 월 이제 5,200, 이제 1평균으로 한 172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172만 1,000원일 때 얼마 벌지 옆에 사진을 올려놨고요. 저도 해봤지만 그 매출 원가에 대한 뭐 각자 이제 회사마다 이제 점주님마다 얘기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30%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저도 이제 주택가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지만 그 30주택가 기준으로는 뭐 매출 원가가 30%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2만 1,000원 하루에 판다고 했을 때 이제 수익 구조고요. 이제 매출에서 못 빼고 실제 수익은 한 1,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비용을 보시면 임대료, 평균 임대료가 지금 편의점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중후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건비 25년 1,030원, 그 24시간 주휴 제외하고 그냥 딱 그냥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729만 원, 한 73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본인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정확하게 이제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72만 1,000원을 팔았을 때 쭉 보시면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한 5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표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하시면 뭐 의료보험비도 나가고 또 기타 이게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이제 종합소득세도 나가기 때문에 또 산재보험도 나가고 부가적으로 나가는 게 또 더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을 계산할 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편의점 했을 때 임대료 250만 원 기준으로 내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날까 산정을 해보시면 최소 이제 200만 원 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하면 하루 220만 원이죠. 220만 원을 팔았을 때 이제 이 정도 이제 최소 내 본인 인건비 제외하고 200만 원 수준, 여기서 또 영업 뭐 이제 의료보험비 빼면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제 200만 원을 팔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알아보실 때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두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여기 200만 원 팔자리야를 판단했지만 결국에는 편의점 보세요. 이제 작년에도 CU 1000개 이상, GS25도 1000개 이상. 결국에는 내 뭐 근처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 내 매장 옆에 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옆에 근처에 어디에 생길지도 추측을 해봐야 되고, 혹시나 생겼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매장이 더 거기보다 큰지를 다 이제 다방면을 분석을 해서 창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실제로 이제 200만 원 파는 게 뭐 다른 점주님도 아시겠지만 이 평균 매출 172만 1,000원 파는 것도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 꼭 머릿속에 평수는 크게 최소 200만 원 이상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명심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70% 기본 조건입니다. 70%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 매년 오르지, 임대료 매년 오르지, 전기세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매년 아무리 회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동결 1%, 2%는 올려주지만 이 자영업 특히 뭐 편의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 첫 해 매출보다 수익이 대부분 이제 하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분석하시고 창업을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편의점을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이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는 GS, CU, 세븐, 이마트24도 있지만 GS, CU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세븐이나 이마트24 분명 좋은 회사지만 혹시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할 때 일단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단번에 떠올리시는 거는 확실히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GS는 편스토랑 CU는 백종원부터 해가지고 과거 편스토랑까지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는 지금 회사들입니다. 분명히 편의점은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세븐일레븐이 있다, 옆에 GS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GS나 CU를 선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번에 이제 시장을 이제 뒤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의점을 창업한다고 고려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GS랑 CU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